저예요. 빠영이에요. 이제 연말이라서 송년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굉장히 많은 약속이 잡혀있죠? 저도 12월 달력을 보니까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제가 인기가 많아요. 이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예쁘고 좋은 모습으로 보고 싶잖아요. 특히 인증샷도 많이 남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가면 좋을 텐데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진짜 막 사람들 엄청 많고 쿵쾅쿵쾅 거리는 데를 많이 갔었는데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조용한 바나 아니면 레스토랑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 모임, 그중에서도 약간 그윽하게 보일 수 있는 연말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보러 갈까요? 마스크팩을 딱 사용해 줄게요. 주로 연말 약속 같은 경우는 저녁 약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붙여줄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팩 선택하실 때는 뭐 미백, 주름, 기능성 이래가지고 찐득찐득한 거는 고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우리는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요. 약간 수분감만 그냥 촉촉하게 느껴지는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느 제품이나 상관없이 그냥 냉장고에 잠자고 있는 나만의 수분팩을 꺼내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지금 머리를 감고 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오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죠. 마스크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했고 입술에도 지금 립밤을 다 발라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 바로 들어가면 살짝 끈적끈적하거든요. 우리는 이 위에다가 뭐 메이크업 베이스 여러 겹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덜어내주는 게 필요해요. 한번 물 타입 토너로 이렇게 닦아서 피부결을 정돈해주시고 너무 과하게 묻어있던 마스크팩 에센스도 이렇게 덜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 메이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저녁 약속을 가서 오랜만에 만나는 거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이크업 제품과 내 피부가 마치 한 몸처럼 찰떡처럼 붙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단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은 피부에 약간 광채가 돌도록 할 수 있게끔 로시크 순마라는 골드 베이스거든요. 요거예요. 진짜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것 같은 느낌? 제가 이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생기 있게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유분감은 없어서 지성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용량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정도 진짜 콩알보다도 약간 적은 정도? 한 콩알 정도? 이 정도 양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정도로 얼굴 다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도 얼굴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은 우리가 앞으로 프라이머부터 시작을 해서 파운데이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바를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밀릴 수가 있어요. 전 사실 이게 굉장히 가벼운 형태라서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살짝 피부에 윤기가 도는 게 너무 이뻐요. 특히 메이크업을 했을 때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 벌써 5강 올라온 거 보이시죠? 탱글탱글. 이 상태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초 피부 상태가 굉장히 촉촉하고 매끄러워야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발라줄 것은 VDL의 루미레이어 프라이머. 이거 제가 예전에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시연을 해주시는데 제일 탐났던 아이템이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써봤는데 왜 그렇게 침이 튀도록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피부를 투명하고 맑게 잡아준다고 하는데 이거 사용했을 때는 토너 크림 따로 사용하지 않아줘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프라이머다 보니까 이런 모공 사이도
사용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던 약간 꾸덕꾸덕하면서 벨벳 같은 느낌의 그런 프라이머는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는 모공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피부 요철 정도? 그런 게 매끄러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냥 진짜 톤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분은 브러쉬로 진행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 쓱쓱. 근데 이런 거 바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급하다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톡톡톡 두드리고서는 그냥 끝!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100% 뭉칩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피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뭉쳐있지 않도록 꽉꽉꽉 살짝 힘을 줘서 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광이 살짝 올라오면서 톤이 살짝 업됐죠. 이게 되게 오묘한 게 보이세요? 진짜 광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보셔야 돼요. 아, 아쉽다. 이거 잘 안 잡혀. 근데 너무 예뻐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저는 잡티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다크서클도 있기 때문에 이 잡티를 잡아보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대자연의 날이 찾아와서 이번에 뾰루지도 엄청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그럴 때 커버하기 좋은 게 바로 이거. 바로 컨실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VDL 제품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약간 아이섀도우 같은 색조 제품만 사용해봤는데 이번에 프라이머랑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3호와 2호 엑스퍼트 컨실러를 가지고 왔고요. 3호 같은 경우는 얼굴 외곽에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쉐딩 효과를 줄 거고 그리고 2호는 다크서클하고 이런 뾰루지 그리고 주근깨를 감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신 다음에 컨실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경계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이거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게 좋았던 게 제가 컨실러는 매트한 형태가 잘 안 맞아요. 너무 매트한 걸 쓰면은 오히려 여기 제가 잔주름이 있거든요, 눈 밑에. 이런 잔주름이 너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적당히 촉촉하면서 그러면서 커버력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약간 컨실러 유목민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매트해가지고 나중에 튀어나오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뚫고 튀어나오는 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경계선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쉬워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준 후에 여기 경계들 있죠? 경계만 톡톡톡톡톡 경계를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주시면 되세요.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싹싹싹 하시면은 이게 다 지워져요. 그런 커버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계선 정도만. 브러쉬가 있으신 분들은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해서 4번째 손가락으로 가장 힘이 없는 거 맞나? 엑스퍼트 컨실러 이후로 지금 잡티 부분은 거의 다 잡았고요. 이제 3호 컨실러로 윤곽 한번 잡아줄게요. 제가 얼굴이 약간 넙대대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너무 다 채워주면은 너무 안 이뻐 보이니까 제 얼굴에 한 3분의 2 정도? 1 정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따가 쉐딩 제품을 또 사용하긴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좀 더 자연스럽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죠. 쉐딩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인위적이어 보이고 경계선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파우더 타입의 쉐딩 제품을 잘 못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내 얼굴 톤보다 좀 더 어두운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컨실러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해요.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예전에 셀프로 저는 예전에 방송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제 화장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거의 똥손으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셀프로 화장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하고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여기만 하얗고 여기는 까맣냐고. 그러니까 제가 얼굴 작아 보이겠다고 쉐딩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집에서 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빛을 쫙 받으니까 진짜 여기만 무슨 달걀 귀신처럼 여기만 동그랗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너무 창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쉐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살짝 얼굴 윤곽까지 잡아줄 수가 있죠.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사용할 거는 VD의 엑스퍼트 퍼펙트 픽 파운데이션. 저 같은 경우는 02호를 사용할 거예요. 저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잡티 있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건성이지만 약간 속은 촉촉하면서 겉은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손등에 이렇게 덜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프는 이걸 이용해서 할게요. 퍼프도 되게 사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 있죠? 얼굴 사선 부분,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바를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물을 묻혀서 꾹 짠 다음에 가지고 왔어요. 파운데이션은 얼굴 중간부터 이렇게 얼굴 끝까지 바르면은 얼굴이 여기까지 넙대대해 보이니까 최대한 여기 안쪽부터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와, 밀착력 대박이죠? 완전 매끈매끈해. 이렇게 외곽은 그냥 쓸어줄게요. 이렇게. 아니, 이게 밀착력도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건성이지만 굉장히 짠하고 촉촉한 타입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편이에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면 붙는 느낌도 굉장히 싫고 먼지가 붙으면서 얼굴이 굉장히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파우더링도 빼놓지 않고 하는 편이고 이런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에도 너무 광이 짠 하고 올라오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적당한 광이 올라와서 이런 오광 부분은 적당히 빛을 내줄 수 있는 타입을 좋아해요. 여기랑 여기 비교되죠? 이쪽이 파운데이션 바른 척? 안 바른 척. 와, 너무 예뻐요 진짜. 피부 표현 대박이다.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셨으면은 목까지 연장해서 쓱쓱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야지 얼굴만 동동 뜬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래 내 피부구나 싶은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목까지 쓱쓱. 얼굴에서 약간 내가 잡티를 좀 더 가리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 안쪽 환하게 해주는 걸 좋아서 남은 걸로 얼굴 여기 세모, 삼각존을 한 번 더 커버해 주도록 할게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볼 사이 이쪽이 꺼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통통하게 차오르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삼각존을 더 발라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얼굴도 왜 이래. 사실 파운데이션 자체가 굉장히 윤곽이 막 빵 하고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라서 막 엄청 먼지가 붙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파우더링을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지속력도 좀 더 높아지고요. 이 다음에 아이섀도우나 아니면 아이브로우 이런 거를 올렸을 때도 색감이 더 잘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인 분들은 당연한 거고 건성인 분들도 웬만하면 파우더를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요거 VD의 루미레이어 코렉팅 파우더를 가지고 왔어요. 특이하죠? 저 이거 보자마자 와 이거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4가지 색깔 뭐 보라색, 연두색, 하늘색 그리고 분홍색?
살구색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4가지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진짜 내 얼굴에 있는 뭐 홍조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 피부 잡티? 이런 거를 적당히 얘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 자체 내로 이런 뽀송뽀송한 퍼프가 들어있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납작한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쿠모에서 나온 브러쉬인데 여기 것 모두 부드럽고 괜찮아요. 이런 브러쉬로 쓱쓱 발라주는 게 좀 더 가볍고 그리고 뭉치지 않게 바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쪽에 광을 살려주는 게 좋으니까 파우더는 겉에서 그냥 살짝만 이거는 건성인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겉은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되는 편인데 속은 촉촉해요. 오,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건조한 제품 파우더를 쓰면은 조금 지나면은 속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편도 있고 그래서 속은 촉촉하고 겉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뭐 아이섀도우나 이런 거 발색도 잘 되고 그리고 화장도 잘 지워지지 않고 머리카락도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속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말 모임 자리 굉장히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있어도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파우더는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저는 쉐딩부터 먼저 해줄게요. 제가 사용한 쉐딩은 비디보브 더블 브러쉬라는 제품인데 이게 노란기가 거의 없어서 얼굴에 발랐을 때 획기가 돌지 않고 진짜 자연스럽게 내 얼굴처럼 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납작한 브러쉬로 얼굴 윤곽부터 잡아줄게요. 우리 연말 모임 하면 인증샷 꼭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윤곽 빡! 잘 나오게끔 쉐딩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눈썹 라인부터 콧대 그리고 콧볼 여기 라인까지 내가 좀 콧대가 있다. 콧대이든 여자다.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이거를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퍼져있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펴줄게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여기에 3분의 1을 자연스럽게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만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목까지 이어져서 발라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라주실 때는 왕복이 아니라 그냥 한쪽에서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막 왕복으로 이렇게 하면은 색이 뭉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말상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긴 편이라서 저는 턱을 약간 좀 더 깎아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이번엔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번에도 역시 비디보브 더블 브러쉬 로즈 색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저는 주황색빛은 거의 잘 안 어울리고 이런 핑크빛이 잘 어울리는데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색감. 색감 너무 이쁘죠? 살짝 여기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해주시면은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이면서 여기가 핑크해지니까 어려 보이는 효과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블러셔를 잘 안 발랐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블러셔를 찾는지 알겠어요. 블러셔가 필요한 나이야. 어려 보이고 싶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뿅 반했거든요. 비디보브 아이 컬러 백인데 이름처럼 진짜 자그마한 백 같아요. 이게 색상이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1호 아몬드 쉐이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로 쓰기 딱 좋은 색상들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데일리로 쓰셔도 되시고 저처럼 연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색감이 이거는 따로 나는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그럼 나 어떤 색상 사야 돼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안에 웜톤, 쿨톤 이런 구성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그냥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호 아몬드 쉐이크는 약간 음영 화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아이브로우랑 눈까지 모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로 눈두덩이를 모두 깔아줘 볼게요. 우선 쌍꺼풀 라인, 눈과 가까운 라인으로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음영을 줘야 되잖아요. 앞쪽부터.
서서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뒤쪽도. 저는 오늘 눈꼬리를 좀 뺄 거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러쉬에 조금 남은 걸로는 눈 밑까지. 색감 너무 예쁘죠? 너무 분홍분홍? 빨강? 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음영 화장을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선택은 이 컬러. 이게 베스트 쉐이크 에버? 맞나요? 이름 좀 쉽게 지어주세요, 한국적으로. 영어에 약해. 그래서 여기 쌍꺼풀 라인으로 이렇게 뒤로 빼줄게요.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이뻐요. 아몬드를 딱 부셔서 넣은 것처럼 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가 있거든요. 와, 이거 펄감 진짜 장난 없어요. 은은하게 빛나면서 너무 영롱해요. 막 하늘의 은하수가 퓨 막 떠다니는 느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보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 아니면은 바에 가면은 노란빛의 조명 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이미 취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조명들, 그런 밑에 들어갔을 때 눈이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날 것 같은 그런 펄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눈이 아몬드형이기 때문에 좀 더 동그랗고 약간 순한 눈매를 위해서 눈 중간에 꽁 한번 찍어주고요. 옆으로 살살살살 중앙을 중심으로 옆으로 퍼뜨려 보도록 할게요. 펄이 과하거나 부담스럽지도 않아가지고 약간 평상시에 데일리로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브러쉬로 하셔도 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펄감이 있는 거는 손가락으로 하는 게 좀 더 밀착력이 있고 날림이 덜한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 상태에서 눈 밑에 애교살도 이 펄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앞머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펄감을 주면은 애교살도 약간 도톰해 보이거든요. 삼각존 같은 경우는 여기 눈이랑 눈 음영 줬던 부분이랑 비슷한 컬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약간 번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좀 더 진한 컬러로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도 컬러. 너무 닫혀있는 느낌으로 안 하고 살짝 열려있는 느낌으로. 저는 삼각존은 꼭 채우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눈이 약간 허전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리퀴드 타입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티브의 픽스 아이라이너라는 건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잘 지워지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눈꼬리를 살짝 꿰서 아이브로우는 제가 이것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비디보브 아이 컬러 백에 있는 제일 짙은 컬러가 제 헤어 컬러랑 잘 맞길래 이거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아이섀도우 이용해서 눈썹 그리는 거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내 눈썹 컬러랑 맞춰서 다양한 아이브로우를 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느낌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방식이랍니다. 지금까지는 음영 위주로 갔기 때문에 입술은 쨍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바로 후 벨벳 립 루즈인데요. 하나는 브릭 루즈고 하나는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전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립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색깔보다는 두 가지 섞어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핑크 베이지. 핑크 베이지 색깔을 입술 바탕으로 깔아줄 거예요. 벨벳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크리미해요. 진짜 부드러워요, 느낌이. 매트한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 막 각질도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편이어가지고
쓰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쪽에다가 브릭 로즈를 한번 발라줄게요. 립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편인데 끝에는 살짝 매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은 립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립오일 같은 거 한 번 더 한 겹 더 얇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한번 모임에 나가보도록 할까요?